우리가 행복한 사람과 불행한 사람을 구별을 할 때 나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들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때 저 사람은 참 행복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참 불행한 사람이야, 또는 내가 나를 볼 때 내가 정말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불행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어떻게 과연 구별할 것이냐를 생각해 볼 필요성은 좀 있어요. 왜냐하면 대부분들은 보여지는 것만을 가지고서 저 사람은 행복할 거야, 그 다음에 저 사람은 불행할 거야, 또는 나는 이러니까 행복해, 나는 이렇기 때문에 불행해 라고 대부분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왜? 행복이라는 개념과 불행이라는 개념 자체를 구별할 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행복에 관련되어 있는, 불행에 관련되어 있는 구별을 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뭐부터 해야 되냐면, 행복은 감정이라고 해요. 감정. 어디서 느끼는? 마음에서 느끼는 감정입니다. 마음에서 느끼는 감정이 되는데, 사람들은 대부분 행복의 기준을 어디다 두고 있냐면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지식이 엄청 많으면 행복한 줄 알아요. 그 사람이 굉장히 많은 경험과 그리고 능력을 갖고 있으면은 그 사람이 굉장히 행복한 사람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그 사람이 수많은 가치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여기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고, 그 다음에 나름대로 가치가 높거나 많거나 이렇게 되게 되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매우 강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고 대부분이 다 똑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지식, 경험과 능력, 그리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가치라는 것 자체, 여기에 이제 또 추가가 된다면은 뭐냐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몸, 예를 들어서 정말 예쁘다, 날씬하다, 굉장히 멋있다, 막 이런 거, 그러면 그 사람이 행복한 줄 알아요. 자, 이거는 행복과는 하등의 관련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바로 감정이 어떠냐?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지식은 얼마만큼 있는데 그 사람의 감정이 어떠냐? 그러니까 지식과는 관계가 없고 경험 능력과도 관계가 없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얼마만큼의 가치를 갖고 있느냐, 몸이 좋으냐 나쁘냐 뭐 이런 것 가지고는 행복의 기준을 삼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복이라는 개념은, 행복과 불행의 개념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감정이에요. 자, 이렇게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면, 내 감정이 좋으면, 내 감정이 행복하다 그러면 지식이 많고 적고, 그 다음에 경험과 능력이 많고 적고, 직업이 좋고 나쁘고, 그 다음에 내 가치가 많고 적고, 내 몸이 건강만 하다면 잘생겼고 못생겼고 하는 그런 거에 관련된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왜? 이 감정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행복이라는 게, 내가 불행하면 지식이 많아도 불행하고 지식이 적어도 불행하고, 내 경험과 능력이, 직업이 많고 뭐 좋다 나쁘다에 의해서도 어떤 것이 돼도 불행을 하게 되고, 가치도 마찬가지고 몸도 마찬가지고, 결국은 행복과 불행은 자기 감정에 의해서 결정된다 라는 거, 그거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감안을 해야 되는 게 바로 뭐냐면, 바로 인간의 행복이에요. 인간의 행복으로 가게 되면 우리가 늘 얘기를 할 때 사람의 행복을 얘기를 하기도 하고 인간의 행복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내 인간으로 행복하냐, 결국은 인간으로 살면서의 감정을 얘기하는 거고, 사람으로 행복하냐라는 건 사람의 감정을 얘기하는, 사람으로 행복하냐면 내가 혼자 사는 게 지식이 많든 적든, 경험이 있든 없든, 가치가 어떻든, 몸이 어떻든, 가장 중요한 건 혼자 있는 게 너무 좋은 거야. 그러면은 그 사람은 사람으로서는 행복한 거예요. 사람으로서는. 그래서 우리가 사람으로서 행복과 인간으로서 행복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사람으로서의 행복은 혼자 사는 거기 때문에 굳이 의미를 두지 않아요. 혼자 있으면 돼요, 무조건. 그리고 밥 먹고 살면 돼요. 혼자서 뭘 하든, 혼자 뭘 하든 간에 살아있기만 하면은 그 사람은 감정적으로 자기는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혼자 가게 되면은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간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행복을 가야 되는데, 인간의 행복의 가장 큰 전제 조건이 뭐냐? 대전제 조건은 자기 자신이에요. 오로지 자기 자신. 이거는 자신의 몸, 마음, 이 마음 속에 있는 이 속마음, 이게 행복의 감정을 갖고 가는 거예요. 이게 일단은 자기 자신의 몸과 마음과 속마음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이게 제일 우선이에요. 이 자기 자신이 행복에 관련되는 게
이게 불행하다라고 느껴지게 되면 뭘 해도 불행해요. 무조건 뭘 해도 불행해져요. 이게 자기 자신, 바로 요게 자기 자신이 뭐냐? 바로 자기 자신이 사람이 혼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관련, 일단은 나라는 기본 개념이 나라는 다른 사람과 연결이 되려면 일단 나를 중심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나라는 사람이 일단은 행복해져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냐면 이제 우리가 다른 사람과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다 다른 사람과 살아갈 때 그 두 번째가 바로 뭐냐면 나에게 지금 존재하고 있는 의미의 인간관계. 그건 이제 의미관계라고 얘기하는데 존재하고 있는 의미의 인간관계. 어떤 인간관계를 이야기하냐면 요 존재하고 있는 의미의 인간관계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될지는 모릅니다. 근데 이 사람이 행복하냐 불행하냐에 의해 가지고 분명히 나는 사람으로서 행복하게 가고 있는데 혼자서도 얼마든지 행복하게 가는데 만약에 이 사람이 불행하대 라고 하게 되면은 내가 불행하다라는 걸 느낍니다. 답답하고 힘들어지고 하는 걸 느껴요. 그 사람이. 근데 이 사람과 인연을 끊어버리면은 나는 그냥 그대로 또 행복해져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존재의 의미관계라는 건 뭐냐면 여기 있는 의미관계에 있는 사람이 행복 불행에 의해서 내가 행복과 불행을 내가 직접 느끼는 거예요.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과 불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람, 이거를 우리는 존재하는 의미의 인간관계를, 존재하지 않으면 없는 거예요. 그 사람과는 존재하지 않으니까 굳이 그 누군가에 의해서 막 내가 어렵고 힘들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자, 그렇게 되면서 의미의 인간관계에 관련된 여기에서 함께 이 존재하고 있는 의미 인간관계에 있는 요 사람들이 행복하게 갈 수 있도록 내가 행복하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가면 또 함께 이렇게 행복해 갈 수 있을까? 함께라는 개념이 여기에 공존하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인간관계가 요것만 존재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내 감정에 영향을 미치는 게 내 자신의 감정, 내 혼자만의 감정이에요. 나 혼자만. 자, 그리고 함께 가면서 이 사람들과 함께 하면서 만들어지는 감정이에요. 자, 여기에 이것만 존재하고 있는 게 아니라 또 뭐가 있냐면, 자, 이제 내 자신이 행복하고, 그 다음에 존재하고 있는 의미 인간관계와 함께, 이 사람들과 함께 가면서 내가 나한테 불행의 영향을 미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어떻게 하면 함께 갈 수 있을지를 그렇게 가게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렇게 가면서 이제 무엇을 하게 되냐면, 이제 세 번째가 고려할 요소가 바로 뭐냐면, 가치예요. 이 가치는 뭐냐면, 내 감정과, 그 다음에 함께 가는 감정에서, 이 가치에서 내가 얼마만큼 즐거울 거냐, 얼마만큼 내가 편리성을 가져갈 거냐, 얼마만큼 내가 풍요로움을 가져갈 거냐, 라는 거를 만들어가는 게 바로 가치입니다. 자, 그렇게 만들어지다 보니까 이 세 가지에 의해 가지고 결국은 인간은 자기의 행복을 만들어가게 돼. 함께 살아가면서의 행복을 만들어갑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 그리고 존재하는 의미 인간관계인 사람들, 그리고 내가 갖고 가고자 하는 바로 이 가치, 이 세 개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살아가면서 그러면 이 사람들이 분명히 인간으로 살아가면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데 과연 이 사람이 겉으로 볼 때 행복한지 안 한지를 알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바로 뭐냐면 내 자신이, 내 몸이, 내 마음이, 내 속마음이 이거 행복하냐 안 하냐 누가 압니까? 누가 알아요? 나만이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있어. 그러면 그 사람만이 알 수 있어요. 나는 절대 몰라요, 그거를. 그래서 이거는 누가 하냐면 자기 자신만이 알아요. 자기 자신만이 알고 있어요. 이거는 오로지 자기 자신만 알아요. 주변에 있는 아무리 나의 부모님이든 형제자매든 내 아이든 누구든 관계없이 나의 의미 인간관계인 이 사람들도 몰라요. 이 사람들도. 이건 오로지 나만이 알 수 있어요. 일단 나만이 압니다. 야, 그리고 이 존재하는 의미 인간관계에서 그 사람이 행복한지 안 한지는 누가 알 수 있느냐? 누가 알 수 있느냐면 의미 인간관계에 존재하는 사람, 즉 그 사람들이 의미 인간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 사람들이 알아요. 요 사람들이 행복이다? 이 사람이 지금 행복하다? 안 하다. 왜?
자기들에 의해서 행복한지, 함께 가면서 행복한지 아닌지는 그 사람이 알아요. 즉 뭐냐면 자기 자신은 자신만 아는데 존재하는 의미의 인간관계에 함께 가고 있는 이렇게 있는 사람들과 함께 행복한 것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만이 알아요. 그 사람들만이. 그래서 나는 잘 몰라요, 이건 또. 왜? 여기서부터는 상대가 알아요. 상대가. 요 전 단계, 즉, 자기 자신은 오로지 자신만이 알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늘 얘기합니다. 이 사람이 의미인 인간관계, 가족관계가 됐든 아니면 그 사람이 함께가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됐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됐든 누가 됐든 그 사람이 행복한지 안 한지는 누구를 봐야 돼요? 그 사람이 행복한지 안 한지는 이 사람들을 봐야 돼요. 의미관계로 존재하고 있는 의미관계, 그 사람의 의미관계는 이 사람이 힘들어해? 그럼 그 사람 볼 것도 없이 불행한 사람이죠. 우리가 최소한 상대적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행복한지 안 한지를 보려면, 그래서 우리가 늘 얘기하는 게 아이들을 보면 부모를 알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여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아이들이 힘들어하고 답답해하고 뭔가 어려워 행복한 게 아니라 애들이 매우 불행해. 우리가 아무리 봐도 다 불행해. 그냥 애가 자체가. 그러면은 볼 것도 없어요. 부모는 둘 다 불행하게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둘 다 불행해져 무조건. 불행하게 이미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분을 해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또 하나는 가치라는 게 있어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가치, 즐거움을 위해서, 편리성을 위해서, 풍요로움을 위해서 갖고 있는 가치가 있어요. 이건 누가 아느냐? 다 알아요. 모든 사람들이. 이건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이 지금 현재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걸 알 수 있는 거는 자기 자신의 행복에 대해서는 자기 자신만이 아는 거고 이 의미의 인간관계에 있는 존재하고 있는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그 사람들이 아는 거고 그 다음에 이 가치는 만인이 다 알아요. 말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다 알아요. 그 사람이 얼마만큼 풍요롭게 얼마만큼 즐겁게 뭐를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알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간과하고 지나가는 게 뭐냐면 바로 이 가치가 많으면 다 행복한 줄 알아요. 다 행복한 줄 알아요. 가치가 아무리 많아도 존재하는 의미인간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불행하면 이 사람 무조건 불행이에요. 그리고 존재하는 의미인간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그날도 행복한데 자기 자신은 불행해. 이렇게 되면 결국은 불행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뭘 갖게 되냐면 이 사람에 관련돼서 우리가 구별을 할 때 내 자신도 마찬가지지만 타인을 구별할 때는 이 가치를 중요시 여기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자신이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이거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걸 보는 게 아니라 뭘 봐야 되냐면 그 존재하는 의미인간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한번 봐야 돼요. 이 사람들이 부모님이 됐던 이 사람에게 의존되어 있거나 이 사람 없으면 뭐 이렇게 되고 뭐 이상하게 그렇게 형성이 되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매우 불행한 사람이에요. 왜? 이 행복이라는 거는 자기 감정이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의존하고 누군가에게 자책을 하고 뭔가 하고 이게 없어요. 그래서 뭐냐면 내가 행복해. 내가 행복하다 느끼느냐? 그러면 도대체 내 자신의 행복이라는 건 과연 무엇이냐? 내가 행복하다라고 느끼면 내가 잘 느끼질 못합니다. 즉 자각하지를 못해요. 왜? 이 자각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나의 몸과 마음과 속마음이 이미 행복의 습관을 갖고 있는 거예요. 행복의 습관을 갖고 있어요. 자, 행복 습관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행복 능력이라고 하는데 행복 습관을 가지고 있으면 습관이 뭡니까? 그냥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내가 하는 것마다 그냥 다 나는 행복한 걸 하고 있어요, 그냥요. 즉, 습관을 가지고 있다니까 자각을 하질 않아요. 내가 난 이렇게 가야 행복할 거야. 아, 나는 지금 행복해. 이렇게 자각이 되질 않아요. 그러나 그 사람이 살아가는 그 자체가 행복이에요. 그냥 자각은 되지 않으나 이렇게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가 많이 형성이 되냐면 타인이 있어요. 타인이라 그러면 존재하는 의미 인간관계에 있는 사람들도 타인일 거고 그 다음에 같이 추구를 하면서 필요로 하는 사람들도 다 타인이에요. 자기 자신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인 거예요. 타인을 의식하지 않아요. 타인을. 그러다 보니까 타인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안 가느냐는 건 의식을 하질 않아요. 그러면서 뭘 하냐면 그냥 행복한 습관을 갖고 습관적으로 내 몸과 마음과 속마음이
행복하게 습관을 만들어서 갑니다. 타인은 거의 신경을 안 씁니다. 의식을 하지 않아요. 왜? 나와 함께 있는 존재하는 의미 인간관계가 있는 사람이 불행하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를 하면서 자기 자신이 이 행복 습관에 의해서 이 사람을 행복하게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만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이 불행하다, 행복하다를 의식을 할 이유가 전혀 없어져 버려요. 같이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가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내 자신에 관련돼서 내가 행복하다 하는 것은 행복 습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이한 건 뭐냐면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나는 행복해, 나는 아이들이 있어서 존재하는 의미 인간관계 이것 때문에 나는 행복해,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내가 돈이 많아서 즐거워서 나는 지금 행복해 라고 하는 사람은 다 불행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왜? 그거를 덮기 위해서 하는 것 뿐이에요. 자, 요건 좀 이따 설명하고. 자, 그래서 내 자신이 행복하다, 상대가 진짜 행복하다 라고 하게 되면 그 사람은 자기가 행복하다, 불행하다 이거 자체를 논하질 않아요. 왜? 타인을 신경 안 쓰기 때문에. 그래서 타인들이 돈이 많고 뭐하고 비교 자체를 안 해요. 타인과 비교를 안 해요. 왜? 의식을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이미 나는 행복한 습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타인이 지식이 굉장히 많아. 거기에 지식이 필요해. 그래서 지식을 얻으러 간 거지. 그 사람에게 감정적으로 해서 저 사람처럼 내가 행복하게 돼야지 하진 않아요. 지식을 해서 맞아, 나도 저렇게 한번 그 지식을 많이 쌓아가지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이렇게 바뀌어요. 그러니까 행복 감정하고는 완전 다른 거예요. 그 사람이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 그 사람이 돈도 엄청 많아, 안 부러워요. 이게 부럽지가 않아요. 부럽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 부럽다라는 건 뭔 얘기예요? 불행하다는 얘기예요. 지금 내가 없다는 얘기예요. 없다, 감정이 불행하다는 얘기예요. 부럽다는 뜻은 감정이잖아요. 그래서 내 자신은 이렇게 갑니다. 그런데 이 존재하는 의미 인간관계 타인 이거 할 때 내가 만약에 불행하다, 어떤 사람이든 불행한 사람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불행한 사람들이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타인하고 무조건 비교를 해요. 타인하고 무조건 비교를 해요. 뭘 비교하느냐? 바로 얘기했죠. 지식이 많은 사람이 막 부럽고 이렇게. 그러니까 타인에게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능력이, 직업이 부럽고, 돈이 많은 게 부럽고, 유명해지는 게 부럽고, 예쁜 게 부럽고, 나는 몸이 이런데 저 사람이 이렇게. 그러니까 비교를 해요. 비교를 하면서 뭘 하냐면 행복과 불행을 어디에 의해서? 타인과 비교에 의해 가지고 뭘 하냐면 많이 좋은 거, 그 다음에 나름대로 괜찮다라고 가진 사람을 비교를 하면서 내 자신이 행복과 불행을 결정져버려요. 즉 자기 자신의 행복이 아니라 타인에 의해서 내가 행복과 불행이 결정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 나보다 돈이 적은 사람을 보면 난 행복해요. 상대적으로. 근데 나보다 돈이 많은 사람을 보게 되면 불행해져요. 내가. 그러니까 돈의 기준으로, 행복 기준을 돈에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돈이 많은 사람은 행복한 사람, 돈 없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 이렇게 결정을 지어버려요. 그래서 타인의 비교를 해가지고 행복과 불행을 결정짓는 사람들이 진짜 많아요.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돼요. 행복하게 살아가는 방법 얘기를 합니다. 행복하게 사는 방법 많죠? 행복하게 사는. 그런데 요 행복하게 살아가는 방법을 얘기할 때 지식 얘기하고 있고 경험 능력 얘기하고 그 다음에 직업 얘기하고 있고 나름대로 이 가치를 이야기하고 있다. 별것도 없어요. 그 사람이 불행한 사람이기 때문에 너들도 다 불행해져라. 그래야 내가 행복해져 하는 사람이랑 똑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자기는 불행하기 때문에 타인들을 불행하게 만들므로써 비교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걸 비교를 하면서 사세요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 왜? 거기에 빠져들면 빠져들수록 그 사람들은 계속 비교를 하면서 자기 불행과 행복을 결정짓거든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자기는 뿌듯하고 행복해요. 왜? 그 사람들이 어차피 불행하다는 걸 내가 아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행복이란 말을 할 때 감정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을 이야기할 이 감정을, 그래서 어떻게 감정을,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지식이 됐던 능력, 직업, 가치에 됐던 아까 얘기했죠. 몸매가 좋고 나쁘고 이런 거를 가지고서 행복을 논하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유야를 막론하고 무조건 불행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 아니에요. 그걸 보면서 나도 저렇게 한번 해봐야지라고 하는 그 사람 자신이 불행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기본이에요. 그래서 뭐 여기 행복을 관련돼서 논하는 사람들은 특징이 자기는 엄청 불행하기 때문에 타인들을 불행하게 만들어서 상대적으로 자기가 비교를 했을 때 행복하다라는 것, 뿌듯함, 우월감 이런 걸 느끼게 하려고 그러면은 타인들에게 행복한 방법을 알려줘야 돼요. 감정의 회복을 해서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지식이든 능력이든 가치든 이걸로 행복해지는 방법을 알려. 그래야 니들이 불행하다는 게 증명이 되는 거거든. 이런 개념이 지금 현재도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서 한번 보세요. 이거 끝나고 유튜브 영상 한번 들여다보세요. 뭐뭐 하는 방법. 자, 내가 감정을 가져가는 데 있어가지고 내 감정을 행복하게 만드는 데 있어서 어떠한 것도 해당사항이 되질 않는데 이 해당되는 이 뭘 하는 방법, 다이어트를 하면 굉장히 행복해진대. 그냥 개뻥이에요. 왜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자신이 뭐예요? 엄청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을 다 다이어트 시켜야 자기가 행복해져요. 왜? 상대적으로 내가 행복해지니까. 내가 가르쳐준 거잖아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일들이 그렇게 방법을 이야기한다. 행복에 대해서 방법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이유야를 막론하고 불행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내가 저렇게 해야지 내가 불행해져요. 요거 엄청 중요한 기준이거든요. 그런데 항상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감정을 행복하게 만드는 방법은 뭐가 있나요? 라고 얘기해요. 자기 자신이 만들어야 돼요. 자기 자신이. 뭐를? 내 몸을 건강하고 내 몸수 건강하면 돼요. 안정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뭐를? 내 마음을 행복하게 만들어 놓으면 돼.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내 마음은 행복한 여유로움. 나 몰라. 그리고서 그냥 나 신경 안 쓸래. 이게 아니에요. 인간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신경을 안 써요? 신경을 쓰더라도 거기에 영향을 받지 않는 거예요. 내 마음이. 행복함이. 또 성마음이라는 건 뭐냐? 말 그대로 성인데 성에 누구에게도 흔들리지 않아요. 나는 있어도 좋고 없어도 괜찮아. 거기에 욕이라는 개념이 존재하지가 않아요. 그래야 나 자신을 보호하고 성으로부터 나를 보호. 그래서 마음과 성마음이 왜 필요하냐면 자신을 보호해서 자신의 감정을 행복하게 만들어가는데 필요한 거예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이거를 이제 타인과 어떻게 연결을 할 것이냐가 우리의 이제 행복의 관건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생각을 할 때 행복의 감정은 내 자신의 행복의 감정은 결국은 누가 만들어요? 나만이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면 행복해진대 이렇게 그거 다 뻥이에요. 그냥 네가 네 자신을 만들어야 돼. 이게 맞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건 네가 알아서 해야 돼. 그건 본인이 찾아야 돼. 왜? 본인 인생이니까. 그러면은 그 사람은 당연히 이상한 사람 되겠죠. 근데 그게 정답이거든요. 왜냐면 누군가가 만들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행복 얘기는 쉽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여기서 쟤도 마찬가지로 진행을 하면서 요렇게 하면 행복해집니다. 이게 아니라 그거를 구별합시다. 이런 거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계속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 자기 자신이 만들어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키울 때 그럽니다. 네가 아주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면 네 그 인생이 행복했는데 아니에요. 불행하게 만드는 길이에요. 그게. 왜? 그게 행복을 좌우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아이는 크면서 뭐라 그래요? 학력이 낮은 사람들은 불행한 사람들, 학력이 높은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들로 자기가 결론을 딱 내려놓고 살아가요.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이거는요. 그러나 내가 살면서 직접 내 자신이 느끼는 거는 불행해지는 건데. 자, 그러다 보니까 뭐가 만들어지냐면 여기에서 내가 이제 일단은 불행해졌어. 나도 몰랐으니까. 그래서 내가 만약에 불행해지잖아요. 그러면 특이한 게 뭐가 생기냐 그러면 내 자신이 불행해지게 되면은 아까는 얘기했죠. 행복은 습관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내가 저절로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불행해져 있으면은 뭐가 만들어지냐면 일단 행복과 불행에 관련되는 걸 의식을 해요. 즉 습관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저거는 행복한 거, 저거는 불행한 거 이러면서 막 이걸 기준을 세워놓고 막 의식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불행하고 있구나. 빨리 체크를 해야 돼. 다른 사람들이 또 얘기합니다. 나는 행복해, 나는 불행해 막 얘기해. 그 사람 불행한 사람 맞아요. 행복하다고 얘기해도 불행한 사람이고. 왜? 이렇게 의식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상하게 불행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행복한 사람들은 행복과 불행에 대해서 의식을 하질 않아요. 왜? 자기가 저절로 습관적으로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행복과 불행에 관련되는 걸 의식을 합니다. 그러면서 특징이 뭐가 있냐면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행복과 불행을 이렇게 의식을 하다 보니까 뭘 하게 되냐면 감정 표현을 합니다. 자기 감정을 표현합니다. 뭐라고 표현합니까? 너무 좋아. 너랑 있으니까 난 너무 좋아. 그래서 난 행복한 사람이야. 아니거든요. 난 너 때문에 너무 힘들어. 그리고 이런 것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어. 그렇게 이 감정을 표현합니다. 좋은 감정이든 나쁜 감정이든 이 자기 자신의 감정을 표현합니다. 즉 여기서 뭐를 하냐면 어떤 사람들은 자기 몸을 표현합니다. 벗은 모습들 막 해가지고 막 몸을 막 표현해줘요. 다른 사람들한테 나를 자꾸 어필을 해요. 그래서 감정을 표현하는데 자기 몸을 막 표현하는 사람들, 마음의 감정을 막 표현하는 사람들, 성을 마구마구 표현하는 사람들, 다 불행한 사람들이 하는 일들이에요. 왜? 어떻게든 해서 내가 만족을 느껴야 되기 때문에 돌아가고자 하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거를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불행한 사람들은 행복과 불행에 관련되는 걸 계속 의식을 하고 살아가게 되면서 뭘 하냐면 자기의 몸을, 자기의 마음을, 자기의 성을 마구 표현을 하기 시작합니다. 뭘 표현할지 잘 몰라요. 자,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다 보니까 이 사람이 불행해지게 되면 이 표현이 많아지게 되는데, 표현이 많아지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요 함께 의미 인간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함께 존재하고 있는 의미 인간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감정을 나누는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의 능력이, 이 사람의 지위가, 이 사람의 몸이, 이 사람의 가치가 얼마만큼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과 함께 행복한 감정으로 가고 있는, 이게 매우 중요한데, 이 존재하는 의미 인간관계에 있는 요 사람들이 있거든. 요 사람들이 뭘 기준을 삼게 되냐면 얼마만큼 좋은 몸을 갖고 있느냐, 얼마만큼 감정 표현을 잘하느냐, 얼마만큼 성에 대해서 이거를 가지고서 이 사람들 기준을 삼아버려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뭐가 생겨요? 의미인 인간관계를 버리고 다 뭘로 바뀌냐면 목적관계로 다 바꿔버립니다. 그때부터는 의미인간관계 아니에요. 본인은 의미인간관계라는데 상대들은 무조건 목적관계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부모가 아이에게 뭐 감정 표현하면서 이렇게 돼야 이렇게 얘기를 하기 시작을 하게 되면 이 아이는 목적관계로 바꿉니다. 부모는 자기는 그래도 내 아이니까 내가 어떻게든 잘했다. 아이는 누가 그렇게 살으래요? 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이미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목적관계로 만들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존재하는 의미인간관계가 싹 사라집니다. 이 표현을 하기 시작하는 사람들은 존재하는 의미인간관계가 없어요. 뭐만 존재하고 있어요? 목적관계만 존재해요. 그래서 이 의미인관계가 없어집니다. 의미인관계가. 불행한 사람이죠. 원래는 인간으로 행복하게 사는 이게 매우 중요한 건데 이걸 사라지게 합니다. 그러면서 또 뭘로 바뀌냐면 요 가치가 있어요. 가치를 목적으로 가는 인간관계로 그 모든 사람들을 가치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즐거워, 나는 너무 좋아, 편리하고 뭐하고 이렇게 살아가게 자기 자신도 모르게 만듭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사람들한테 뭐라 그래? 바보야, 인생 뭐 있는 줄 알아? 나 이거 중요한 거 아니야? 애들 이거 뭐가 중요해? 나만 행복하면 돼! 인생 뭐 있어? 한번 즐겁게 살다가 가는 게 인생이지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왜 힘들어해? 일단 본인부터 먼저 한번 자신감 있게 즐겁게 한번 살아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봅시다. 끝난겨 거기는. 이유야로 막 나라고 일단 당신 불행해져서 모든 걸 싹 무너뜨리고 이것만 추구하는, 그래서 나 자신도 버리고 내 존재하는 것도 버리고 그리고 가치만을 위해서 즐겁게 가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해 라고 얘기하는 거랑 같아요. 그래서 인간성을 다 버리고 오로지 나만의 즐거움을 위해서 만들어 가라 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당연히 즐거우니까 행복한 것처럼 느껴지겠죠. 그러나 내 자신이 벌써 행복과 불행에 관련되는 걸 의식을 하면서 내가 표현을 한다 라고 하면 몸을 표현하든가 마음을 표현하든가 성을 표현하고 있다. 그러면 굉장히 불행하게 사는 사람. 나만이 아니에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방송에 나오는 사람, 강연하는 사람, 그 다음에 여러분이 얘기하는 뭐 선생님이 됐든 누가 됐든 뭐 종교인이든 뭐든 누구든 누구든 이렇게 표현을 한다. 그러면 이유야를 막론하고 불행해졌다는 뜻이에요. 불행하게 살고 있다는 뜻이고. 그런데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가고 있느냐? 표현 안 합니다. 안 해도 행복해요. 안 해도 행복해. 근데 상대방이 뭐 이렇게 그거를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 하나를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도
내 자신이 그건 이래라 그건 이래라 이렇게 표현을 안 해요. 그냥 내가 그래 말 한마디 뭐 하는 거 하나 이것만으로도 그 사람이 또 원래대로 같이 행복해. 그래서 나는 딱히 뭐 이렇게 한 건 없는데 그 사람들이 되게 고맙게 하고 정말 너와 함께 있으니 너무 편안하고 힐링이 되는 것 같아. 나는 뭘 했는지도 몰라. 어떤 말을 했는지. 그러나 의도적으로 이해를 시키고 의도적으로 위로를 하고 의도적으로 기쁘게 만들어주고 즐겁게 만들어주고 이것 자체가 결국은 자기가 표현하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표현이라는 개념을 조금 좀 명확하게 알 필요인데 포괄적으로 생각해 보면 몸과 마음과 성을 표현하고 있다? 그러면 일단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랑 함께 있는 사람들도 다 목적관계 아니면 불행한 사람들이에요. 즉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사람과 불행한 사람과 함께 가고 있는 존재하는 의미인간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사실은 다 목적관계거든요. 그러니까 함께 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지필에 의해서 가는 사람일 뿐이에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어요. 결국은 이 사람들도 다 불행해져요. 왜? 이 사람에게서 배운 게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자, 그렇게 가면서 우리가 항상 진행을 하다 보니까 존재하는 의미 인간관계를 제거시키고, 즉 존재하는 인간관계를 끊어냅니다. 대표적인 게 뭐냐면 우리 성장을 합니다. 성장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의미 인간관계가 누구예요? 처음에는 부모님이에요. 그냥 부모님이 행복하면은 나 그냥 저절로 행복해져요. 부모님이 행복하면 나도 행복해요. 성장할 때는. 물론 부모님 가끔 해가지고 혼나기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시행착오를 겪다 보니까 혼나기도 하고 뭐 하지만 이내 또 원래대로 또 행복하게 돌아가고 이렇게 살아가시게 됩니다. 자, 그런데 내가 그렇게 살아왔어. 그러다가 일정한 기간이 지나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고 또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때부터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 목숨이 왔다 갔다 거리잖아요. 그 사람에 의해서 내 행복이 왔다 갔다 거려요. 그럼 뭐예요? 부모님도 있지만 부모님도 왔다 갔다 거리지만 부모님이 안 만난다 그래서 내가 힘들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뭘 가냐면 이제 그때 바뀝니다. 행복과 불행이 바뀝니다. 그래서 누구로 바뀌냐? 의미인간관계가 애인으로 바뀌어버려요. 그때부터는 부모님이 안 중요해요. 부모님 뭐라 해도 안 들려요. 왜? 내 행복에 자주지하는 사람이 바뀌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과 이제 해서 정말 함께 있으면 너무 행복할 것 같아 결혼을 합니다. 그냥 인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케이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다가 이제 결혼을 했어. 너무 좋죠. 의미인간관계 사람, 존재하는 의미인관계한 사람과 함께 행복을 하면서 나도 행복하고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왜 옛날에 그 얘기하자. 자기 나랑 있으면 행복해? 라고 자꾸 물어. 불행하다는 얘기. 나 지금 불행한데 너는 행복하냐? 라고 물어보는 거랑 같아요. 자기 나 사랑해? 라고 물어보잖아. 나는 너 사랑 안 하는데 사랑을 못 느끼겠는데 왠지 뭔가 좀 이상해. 사랑해?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왜?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 사람이 불행해서 그래요. 자, 그렇게 이제 살아갑니다. 이제 가다가 보니까 처음에는 이제 배우자가 내 의미, 진짜 소중한 의미, 이 사람이 행복, 불행이 내 인생을 자주지해요. 이러다가 의미인간관계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랬더니 아이가 인생의 행복을 자주지해요. 그렇다고 부모님이 사라졌느냐? 아니에요. 가족관계는 있다니까. 가족관계, 목적관계로 바뀐 거예요. 가족관계일 뿐이지 내 인생의 행복, 불행을 자주지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렇게 바뀌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아이에게로 변합니다. 이제 아이에게로 가게 되니까 아이에 관련된 아이가 나의 의미인간관계가 됐어. 그러면 이제 나에게 있던 배우자는 뭐가 되는 거예요? 나와 아이들을 보호하고 아니면 편안하고 안락하게 가는 목적관계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렇다고 내 배우자가 아니냐? 아니에요. 내 배우자 맞다니까. 누가 뭐래? 목적관계. 여기에서 말하는 이 의미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의미 있는 요 관계로 존재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존재한다 그랬잖아요. 우선순위가 어디가 있느냐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선순위 개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특이한 게 뭐냐면 요 의미인간관계가 왜 중요한지 아세요? 의미인간관계가 내가 그동안 일어났던 가치, 내 자신이 사라지면 내 자신이 사라진다는 얘기는 뭔 얘기예요? 몸과 마음과 성이 내게 다 사라진다는 얘기예요. 죽음이에요. 내가 죽으면 그동안 일어났던 가치를 요 사람들이 다 뿜빠이에요. 이 사람들의 불로소득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불로소득이 생깁니다. 자기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에요. 이 불로소득이 생기는 요 사람들이 존재하는 나의 의미 인간관계, 다 줘도 아깝지 않은 사람들.
요거 뿜빠이예요. 같이 그동안 열심히 해놨던 거를 뿜빠이 하는 게 기본이 기본. 이거를 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러다 보니까 뭐가 생기냐면 목적 관계를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요 사람을 내가 어떻게든 뭔가 요 가치가 좀 필요로 한데 뭔데 그러면 어떻게든 의미인간 관계가 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멍청이들이 의미가 인간관계를 맺어서는 절대 안 되는데 자기의 의미 인간관계라고 하면서 우선순위를 뒤바꿔버려요. 우선순위를 뒤바꾸는 사람들 많다니까요. 그래서 우선순위를 뒤바꾸고 난 다음에 이 가치를 그 사람에게 막 갖다 퍼주기 시작을 해요. 비질비질해요.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무엇을 갖게 만드냐면 행복이라는 개념, 이거 누구라도 좀 설명을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설명을 안 해줘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행복한 사람과 불행한 사람을 최소한 구별할 수 있어야 돼. 나 자신은 과연 그런가? 나는 과연 행복한 사람인지 불행한 사람인지 한번 놓고서 생각을 해보면 돼요. 지금 내가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까? 어떻게 하면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가 행복하다, 불행하다, 뭔가를 막 의식을 하고 있어. 그럼 나 지금 불행하게 살고 있다는 뜻이에요. 돈이 아무리 많으면 뭐하고 이거 다 필요 없고, 나 자신은. 그래서 항상 늘 얘기를 하지만, 내 자신의 몸과 마음과 성은 내 자신 그 자체이기 때문에 보호가 돼야 되고, 내 자신이 행복하게 나만이 만들 수 있어요. 내가 만들어 놔야 돼요. 그래서 내가 행복하다 불행하다를 의식하고 있느냐 의식하지 않은 채 살아가고 있느냐 또 내가 지금 현재 무엇인가 몸으로 표현하는지 마음으로 표현하는지 성으로 표현하는지 뭔지 모르지만 뭔가를 자꾸 표현을 해요. 그러면은 지금 내가 불행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내 아이들이 내 존재하는 의미 인간관계가 얼마나 뭐 하는데 그 다음에 내 가치가 얼마나 그냥 볼 것도 없죠. 무조건 불행한 거예요. 이게 불행한 사람들이 가장 행복한 사람들은 간단해요. 진짜 모르겠는데 그 사람과 있으면 이상하게 뭐 돈이다, 뭐 지식이다, 능력이다, 뭐 가치다, 뭐 몸이다 이런 거하고는 크게 관계없이 그냥 편안하고 행복함을 느껴요. 행복한 사람 옆에는 그렇게 느끼는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런데 불행한 사람 옆에는 다 목적을 갖고 있는 사람 아니면은 내가 표현하는데 뽀대내는 사람, 뽀대낼 수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만 주변에 존재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점을 감안을 하고 이 행복한 사람과 불행한 사람은 몇 가지를 가지고서 분류를 해낼 수 있겠구나. 오늘 이제 이렇게 우리가 포럼이 끝나게 되면은 한번 쭉 했던 내용을 저는 서두 없이 얘기를 했지만 1번, 2번, 3번, 4번 정리해놓고 한번 딱 검토를 해보면 나올 겁니다. 내가 행복한 사람인지 불행한 사람인지 또 내 아이들이 행복한 아이들인지 불행한 아이들인지 또 내 주변에 내 배우자가 또 내 가족이 또는 저기 예를 들어서 강연을 나오는 사람 TV에 나오는 사람 연설하는 사람 굉장히 누구한테 추앙을 받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거기다 딱 대기시켜 놔보면 이 사람 행복한 사람인지 불행한 사람인지 구별이 딱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행복을 이야기하면서 자기 자신이 감정을 만들어가는 게 행복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행복을 인간은 추구해가는 인간의 행복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식, 경험, 능력, 직업 그 다음에 가치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뭐가 행복이 뭔가 도구가 연결이 됐다. 그럼 볼 것도 없이 그 사람은 무조건 불행한 사람이에요. 내가 많이 그러고 있다. 무조건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행복을 감정으로 논하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존재 의미 인간관계에 있는 걸로 논하거나 가치로 논하거나 이렇게 가게 되면은 이유야를 먹느라고 불행한 사람이고 그 사람들이 유명하면 유명할수록 수많은 사람들이 불행해져요. 그 불행해져야 자기가 행복하다라고 비교해서 행복하다라고 느끼는 정말 불행한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요 점을 여러분들이 염두를 해두고 행복한 사람과 불행한 사람이 어떻게 다르구나 최소한 요 정도는 구별할 수 있어야 돼. 안 그러면 내가 그 사람들한테 그 사람의 행복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이용당하는 거 그거밖에 없어요. 이용당하는 사람 무조건 불행해지잖아요. 이런 점을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